해병대 훈련소 3주차 저녁 점호 직후였다. 훈련병 김아린은 교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교관. 김아린 잠깐 나와. 그 말투에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권위가 있었다. 하리는 이유를 묻지 못한 채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창고 문이 덜컥 열렸다. 안에는 훈련 물품 몇 개와 어두운 전등 불빛만 있었다. 교관은 문을 닫으며 말했다. 교관. 여기선 우리 둘뿐이다. 하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교관은 의미 없는 잡담을 하며 천천히 거리를 좁혔다. 하리는 본능적으로 두 걸음 물러났다. 하린. 교관님 무슨 용무십니까? 교관. 그냥 너랑 얘기 좀 하려고. 그의 시선은 하린의 눈을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어깨, 허리, 그리고 더 아래로 향했다. 하린은 두려움 속에서도 군 생활 내내 잊지 않았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불리한 상황일수록 기록해라. 증거가 너를 지킨다. 그녀는 군복 안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켰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같은 생활관의 동기 윤세영이었다. 윤세영. 교관님, 중대장님이 찾으십니다. 교관의 표정이 굳었다. 하리는 그 틈을 타 창고 밖으로 나왔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하리는 세영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세영은 소곤거렸다. 세영. 방금 전 창고 CCTV가 작동 중이었어. 내 사촌이 헌병대라 가져올 수 있어. 하리는 그 순간 단순한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헌병대 정보라인을 통해 하린의 사건이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다. 바로 해병대 사령관 최명호 중장이었다. 최 사령관은 전화기 너머로 짧게 명령했다. 최 사령관. 내일 아침 부대 봉쇄다. 다음 날 기상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부대 정문이 닫히고 무장 헌병들이 진입했다. 장병들은 술렁였고 교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하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안에 녹음기를 꼭 쥐었다. 새벽 5시 10분. 평소 같으면 조교들의 호루라기 소리에 훈련병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올 시간이지만 이날은 달랐다. 부대 정문과 후문이 동시에 폐쇄되고 방탄 헬멧에 방탄복을 착용한 무장 헌병 40여 명이 해병대 사령부 깃발이 달린 군용 트럭에서 내려섰다. 부대 전역으로 확성기 방송이 울려 퍼졌다. 헌병 방송. 전 장병은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하라. 사령부 조사팀이 도착할 때까지 외부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중대장과 상급 간부들이 헌병에게 다가갔지만 차가운 한마디가 돌아왔다. 헌병대장. 상급 지휘관의 명령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군법으로 처리합니다. 불과 15분 뒤 회색빛 군용 헬기가 부대 중앙훈련장에 착륙했다. 로터의 굉음 속에서 붉은 베레모를 쓴 사령관이 내렸다. 최명호 중장. 해병대 역사상 가장 강직하고 냉철한 사령관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가 헬기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창고 사건의 당사자인 박 교관은 생활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담배가 쥐어져 있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박 교관 속마음. 설마 그 애가 뭘 꾸민 건 아니겠지? 사령관은 도착하자마자 헌병대장, 군검사 그리고 보안장교를 불러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캡처가 놓여 있었다. 그 증거를 건넨 건 바로 하린의 동기 세영이었다. 최 사령관은 헌병에게 명령했다. 최 사령관. 김아린 훈련병과 윤세영 훈련병을 데려와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진술받는다. 하린은 긴장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하린. 저는 훈련 도중 교관에게 창고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묻지 못했고 그곳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근이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단 한 번도 하린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최 사령관. 계속 말해라.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모든 진술이 끝나자 최 사령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 교관을 불렀다.
최 사령관, 내가 해병대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 목소리는 차갑지만 부대 전체가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최 사령관, 이 사건은 오늘로 내 군 생활의 끝이다. 그리고 너만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박 교관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군법 재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다. 2부가 끝난 그날 오전 9시, 부대 전체에 특이한 명령이 떨어졌다. 헌병 방송. 박 교관 즉시 헌병대 사무실로 이동하라. 모든 중대원은 훈련을 중단하고 생활관에서 대기하라. 박 교관은 헌병 2명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사령부 건물로 끌려갔다. 그 순간 훈련병들의 속삭임이 부대 전체를 휘돌았다. 헌병대 사무실 뒤편 회색 금속문이 열리고 박 교관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일반 사병이 쉽게 갈 수 없는 군법회의 준비실이었다. 긴 테이블, 3개의 의자, 그리고 녹화 카메라. 모든 것이 차갑고 절제되어 있었다. 군검사 오진석 대위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오진석 대위. 3월 14일 18시 40분 김아린 훈련병을 창고로 불러낸 사실 인정합니까? 박 교관은 시선을 피했다. 박 교관. 그냥 정비할 물품이 있어서 부른 겁니다. 오 대위는 곧바로 증거를 꺼냈다. CCTV 영상 속에서 박 교관은 할인을 향해 필요 이상의 접근을 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탁자 위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녹음 속 교관의 목소리. 여기선 우리 둘뿐이야. 편하게 얘기하자.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 교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문이 열리고 최명호 사령관이 직접 들어왔다. 그는 박 교관 앞에 서서 말했다. 최 사령관, 내가 거짓말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다. 사령관이 군검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오 대위는 사건을 성희롱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기소 절차에 올렸다. 한편 생활관의 할인과 세영은 다른 훈련병들의 시선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세영, 할인아, 이건 이제 단순히 내 일이 아니야. 부대 전체가 뒤집히고 있어. 그날 오후 군 내부망에 해병대 부대 교관 성희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는 속보가 올라왔다. 게시글은 일시간 만에 장병들 사이에서 수백 건의 댓글이 달리며 퍼졌다. 그러나 그 속보에 쓰이지 않은 정보가 하나 있었다. 바로 김아린 훈련병의 외삼촌이 특수전 사령관 김영훈 대장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소식은 이미 사령관과 군검사에게 전달됐고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게 만들었다. 군법회의 날짜가 확정되자 최 사령관은 박 교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최 사령관, 군복은 명예다. 내가 한 행동은 군복을 찢어버린 것과 같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박 교관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군 내부망에 또 하나의 공지가 올라왔다. 공지 해병대 부대 성희롱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전 장병 교육 실시. 본건은 현재 군법회의 절차에 회부되어 있으며 전 장병은 1차 조사 협조 및 예방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공지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었다. 사건이 부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였다. 대대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다. 대대장 윤태석 중령은 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직후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다. 윤 중령 속마음. 이건 그냥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군. 김영훈 대장이 직접 나설 수도 있겠어. 한편 생활관에서 하리는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건 그녀가 지난 며칠 동안 조용히 작성해온 진술서였다. 세영. 하리나, 정말 이걸 다 제출할 거야? 하린. 그래야 끝낼 수 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최명호 사령관은 부대 회의실에서 군검사, 헌병대장, 보안참모를 모았다. 책상 위에는 이미 다른 교관들의 비위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보안참모. 박 교관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2명의 교관도 유사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최 사령관. 좋다. 그럼 이번 기회에 뿌리째 뽑자.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만 돌고 있던 게 아니었다. 군 출신 기자 한 명이 익명 제보를 받았고 이미 취재가 시작됐다. 기자 메모. 여군 성희롱, 해병대 부대 봉쇄, 사령관 직접 개입. 대중의 관심은 시간 문제. 그날 밤 생활관 한쪽에서 몇몇 훈련병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훈련병 A. 할인이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 낼 수 있는 거잖아. 훈련병 B. 그래.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변해. 그 대화는 곧 단체 진술 의사로 번졌다. 박 교관은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인맥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옛 상관. 이번 건은 손 못 댄다. 상대가 너무 크다. 그제야 그는 김아린의 외삼촌이 특수전 사령관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사령관 집무실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영훈 대장. 명호야, 이 일 내가 직접 지켜볼 거다. 필요한 건 다 지원하마. 최 사령관.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전 장병이 운동장에 소집됐다. 헌병대장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헌병대장. 오늘부로 본 부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직권 남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조사는 이제 막 시작이었지만 누구나 느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교관의 일탈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하리는 운동장 구석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할인 속마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새벽 5시 30분 기상나팔이 울리기 직전. 군 내부망 상단에 실명 폭로문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익명 대신 실명을 걸었고 제목은 간단했다. 김아린 훈련병의 공식 진술. 저는 부대 3중대 소속으로 3월 14일 박 교관에게 창고로 불려가 성희롱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글 하단에는 녹취록 일부와 날짜별 사건 정리가 첨부돼 있었다. 공지가 뜨자마자 사령부 상황실에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상황실 병장. 사령관님 6본에서 보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에서도 사령관 최명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군검사와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그날 오전 9시 할인의 글을 본 다른 여군 2명도 자신들의 경험을 내부망에 올렸다. 여군 B의 글. 저 역시 2월 27일 교관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이 올라오자 부대 안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교관 숙소에선 욕설과 불안이 뒤섞였다. 교관 씨, 이거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야? 교관 D. 조종이든 뭐든 증거 있으면 다 끝이지. 조심해라. 정오가 되자 국방부 감찰단이 헬기를 타고 도착했다. 그 중에는 성범죄 전문 조사관도 있었다. 부대 입구에 들어서자 모든 차량과 인원 이동이 즉시 통제됐다. 봉쇄라는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감찰단장은 할인을 회의실로 불렀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찰단장. 훈련병, 내 용기가 많은 걸 바꿀 거다. 하지만 절차대로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그 안엔 창고 CCTV 원본 영상과 박 교관의 음성 파일 전체가 있었다. 같은 시각 사령관실에서는 최명호 사령관과 특수전 사령관 김영훈 대장이 비공식 통화를 하고 있었다. 김 대장. 명호야, 난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 싫어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 끝까지 가라. 최 사령관. 알겠습니다. 후회 없게 하겠습니다. 오후 3시 헌병대가 교관 숙소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노트북, 휴대폰, 개인 금고까지 전부 열어봤다. 그리고 다른 교관 2명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헌병대장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조용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훈련병들 사이엔 미묘한 안도감이 감돌았다. 세영이 할인 옆에서 속삭였다. 세영. 할인아, 이제 진짜 바뀔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이었다. 다음 날 열릴 군법회의에는 박 교관뿐 아니라 관련된 교관 4명이 한꺼번에 서게 될 예정이었다. 부대 전체가 숨죽여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군법회의는 부대 안의 가장 큰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실 중앙엔 긴 테이블, 좌우로는 군검사와 변호인이 마주 앉았다. 맨 앞 단상에는 3명의 군판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군판사 중 한 명은 군복 가슴에 황금 독수리 마크,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박 교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수의처럼 보이는 헌병 전용 피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양옆에는 헌병 2명이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압수수색에서 함께 걸린 다른 교관 2명이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다. 군판사. 부대 바구의 2명에 대한 성희롱, 직권 남용, 부대 질서 문란 혐의에 관한 군법 회의를 개정한다. 그 목소리 하나로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군검사 오진석 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한 장씩 넘기며 말했다. 오진석 대위. 피고인 박은 3월 14일 18시 40분 김아린 훈련병을 창고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위협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 및 군형법 제92조 의육 위반입니다. 군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조목조목 증거를 나열했다. 빔 프로젝터가 켜지고 창고 내부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영상 속 박 교관은 할인 앞에 서서 팔걸이에 손을 올리고 귀를 막고 있었다. 다음은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 속. 여기선 우리 둘뿐이야. 겁먹을 거 없어. 재생이 끝나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박 교관에게 향했다. 박 교관은 억지로 변호인과 상의하더니 마이크를 잡았다. 박 교관.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훈련병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한 말이. 그러나 군판사가 말을 끊었다. 군판사. 그 긴장 풀어주는 말이 왜 녹음되었고 왜 훈련병은 즉시 생활관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박 교관은 입을 다물었다. 다음으로 할인이 증인석에 섰다. 군복 차림의 단정한 머리,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할인. 저는 군복이 제 명예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관이 그 군복을 더럽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려웠지만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여군 훈련병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방청석 구석에는 검은 정복 차림의 장성이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김영훈 특수전 사령관이었다. 아무 말 없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그는 할인이 증언을 마친 순간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군검사의 최종 진술이 끝나자 군판사들은 회의실을 나가 평의에 들어갔다. 남겨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박 교관은 손에 땀을 흘리며 자꾸만 시계를 보았다. 10분 후 군판사들이 돌아왔다. 군판사. 선고는 내일 10시 본 회의장에서 진행한다. 그 말에 박 교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할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선고가 예정된 날 아침 부대는 평소보다 훨씬 빨리 깨어났다. 기상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생활관 곳곳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훈련병 A. 오늘 나온다지? 박 교관 판결. 훈련병 B. 응. 근데 들었어? 다른 교관들도 걸렸대. 아침 식사 시간 모두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할 뿐. 음식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군법회의장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방청석은 전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여군 훈련병 전원, 중대장, 대대장 그리고 김영훈 특수전 사령관까지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할인은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다. 그 옆엔 세영과 다른 피해자 2명이 함께했다. 군판사단이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장 계급장을 단주심 군판사가 차분히 말했다. 군판사. 피고인 박우의 2명에 대한 선고를 시작한다. 주심 군판사는 판결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은 훈련병을 사적 공간으로 불러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위협을 가했으며 이는 군의 명예와 기강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 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바 군형법 제정신에 위배된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다. 박 교관 징역 4년 군형법 위반 불명예 전역. 교관 C 징역 2년 6개월 불법 촬영물 소지. 교관 D 징역 1년 6개월 직권 남용. 판결이 끝나는 순간 방청석에서 숨죽인 탄식이 흘렀다. 헌병들이 다가오자 박 교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박 교관, 이건 함정이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그러나 헌병 2명이 그의 양팔을 잡고 차갑게 대꾸했다. 헌병, 군복 입은 자가 군복을 더럽혔다. 그것뿐이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하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눈가가 젖었지만 그 표정엔 후련함이 묻어 있었다. 세영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세영, 끝난 거야, 하리나. 아니, 이제 시작이야. 회의가 끝난 뒤 김영훈 특수전 사령관이 앞으로 나섰다. 김 대장, 오늘의 판결은 경고다. 여군이든 남군이든 군인은 동료를 지켜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 그의 목소리에 방청석 전체가 숙연해졌다. 선고 내용은 곧 군 내부망과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SNS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해병대 교관 판결이 올랐다. 하리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놓인 군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군복의 무게를 지킬 것.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훈련병의 그것이 아니었다. 판결이 난 지 이틀 뒤 부대 정문과 후문, 해안 경계 초소까지 모두 폐쇄됐다. 외부인 출입 금지 표지판이 걸리고 헌병들이 24시간 교대로 서 있었다. 헌병 A. 이 정도로 봉쇄하는 건 처음 본다. 헌병 B. 사령관이 직접 지시했대. 내부 단속 끝날 때까지 절대 풀지 말라고. 김영훈 특수전 사령관의 명령으로 부대 전 장병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휴대전화 포렌식, 개인 사물함 압수수색, 대화 및 행적 기록 조사. 조사팀엔 인사사령부, 군사경찰, 해병대 본부 감사관까지 파견됐다. 조사가 시작되자 묻혀있던 사건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예전 피해자들의 진술, 숨겨진 불법 촬영 파일, 사적인 심부름 강요, 폭언 사례. 조사관, 이 부대 골물대로 골맞군요. 여군 생활관 분위기는 달라졌다. 예전엔 작은 불만도 속삭이듯 말하던 훈련병들이 이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훈련병 씨,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보고할 거야. 훈련병 D, 우리가 바꿔야지. 이 부대를. 하리는 특수전 사령관의 특별 지시를 받고 조사팀 보조로 합류했다. 피해자 진술을 정리하고 사건 경과를 문서로 남기는 일을 맡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인터뷰를 진행하며 다른 피해자들의 말을 조심스레 받아 적었다. 하린, 여기선 안전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박 교관이 수감된 군 교도소에는 이미 징계로 쫓겨난 다른 간부들이 있었다. 그중 일부는 할인 사건이 드러나면서 덩달아 적발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수감동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지냈다. 사령관 집무실. 김영훈 대장은 참모들을 불러 모았다. 김 대장,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체계 전체가 썩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제도를 바꾸겠다. 그는 여군 인권보호 전담팀 창설과 훈련 과정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언론 보도는 연일 이어졌다. 국방부 장관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군 내부 성범죄 척결을 선언했다. 그 와중에 할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모두 알고 있었다. 이번 변화를 만든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 달 뒤 부대 봉쇄가 풀렸다. 정문 앞 경계병이 경례를 붙이며 말했다. 헌병, 이제 정상 근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대 안의 공기는 봉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파도는 잔잔했다. 할인, 이제는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은 훈련병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군인의 그것이었다. 봉쇄 해제 사흘 뒤 할인은 생활관으로 복귀해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점심 직후 생활관 문이 열리며 헌병 한 명이 들어왔다. 헌병. 김아린 훈련병 사령관님이 호출하셨습니다. 순간 생활관 안이 술렁였다. 훈련병이 사령관에게 직접 불려가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영훈 특수전 사령관의 집무실 문을 열자 그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대장. 왔나 할인. 할인. 예,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어디엔가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김 대장은 자리로 돌아와 두꺼운 서류철을 할인 앞으로 밀었다. 김 대장. 이건 여군 인권보호 전담팀 창설안이다. 너를 그 첫 멤버로 임명하려 한다. 할인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할인. 저 아직 훈련병인데 말입니까? 김 대장. 맞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내가 보여준 용기와 판단력은 어느 장교 못지않았다. 할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훈련병 신분에서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는 건 엄청난 부담이었다. 하지만 떠올랐다. 창고에서 느꼈던 공포, 그리고 그 후에 얻은 자유. 할인. 사령관님, 제가 맡겠습니다. 며칠 뒤 전담팀 창설이 공식 발표됐다. 할인 피해자 지원 및 진술 보조, 세형 자료 관리 및 조사 지원, 박하진 중위 법률 검토 담당, 전태수 상사 현장 조사 및 안전 관리. 이 팀은 부대 내 여군 전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최초의 전담 조직이 되었다. 첫 업무는 타 부대 순회 점검이었다. 다른 부대의 여군 생활관, 훈련 환경, 지휘 체계 전반을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는 것이었다. 전 상사. 우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더는 피해자가 없도록 한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변화를 반기는 건 아니었다. 일부 간부들은 여군만 특별 대우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간부 A. 이러다 부대가 여군 눈치만 보게 생겼군. 그런 말들이 할인의 귀에도 들어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할인. 눈치가 아니라 지켜야 할 걸 지키는 거죠. 출발 전날 김영훈 대장은 할인을 불러 말했다. 김 대장. 이번 순회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다. 내 존재 자체가 메시지다. 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는 용기를 얻게 될 거다. 할인은 경례를 붙이며 대답했다. 할인.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군용 지프가 부대 정문을 나섰다. 할인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해안선을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수호자였다. 그 길이 험하더라도 그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할인과 전담팀이 첫 점검 부대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다. 정문 앞에서 헌병이 경례를 붙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헌병. 전담팀 맞으십니까? 지휘관께서 대기 중입니다. 그 짧은 대사 속에서 할인은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연병장 한쪽 사무실에서 중령 계급장을 단 부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대장.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네. 하지만 우리 부대엔 그런 문제 없네. 형식적으로만 보고하고 가도 되네. 할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할인. 규정에 따라 모든 시설과 기록을 점검하겠습니다. 순간 부대장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여군 생활관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가 보였다. 그러나 할인의 눈은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창문에 달린 부서진 잠금 장치, CCTV 사각지대, 불투명하지 않은 샤워실 칸막이. 할인. 이 부분 전부 수정 권고 사항입니다. 생활관 담당 부사관은 얼굴이 굳었다. 점검이 끝나고 나오는 길, 한 훈련병이 할인의 손에 쪽지를 쥐어주고 황급히 사라졌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밤마다 창고로 불려갑니다. 할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할인은 즉시 전담팀과 회의를 열었다. 박하진 중위. 지금 바로 조사하면 부대 측이 방해할 겁니다. 증거 확보부터 해야죠. 그날 밤 전 상사가 창고 근처에 잠복을 시작했다. 새벽 1시. 창고 문이 열리며 여군 훈련병 한 명이 들어갔다. 뒤이어 부사관 한 명이 따라 들어갔다. 전 상사는 무전기를 눌렀다. 전 상사. 대상 확인. 지금 진입하시죠. 할인과 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사관은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훈련병은 눈물이 맺힌 채 할인을 바라봤다. 할인. 여긴 훈련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관할입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 녹취기, 메모 등을 압수했다. 모든 과정은 카메라에 기록됐다. 부사관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다. 다음 날 김영훈 사령관에게 영상과 보고서가 전달됐다. 김 대장. 잘했다. 내가 없었으면 또 묻혔을 거다. 할인은 짧게 경례만 붙였다. 그 부사관은 즉시 직무 정지됐지만 할인은 알았다. 이런 사건은 한 번의 순회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할인. 다음 부대는 어디입니까? 첫 부대에서의 작전이 끝난 지 이틀 후 전담팀은 다음 목표지로 이동했다. 이곳은 외곽의 작은 해안 부대였지만 소문으로는 문제없는 모범 부대라 불렸다. 전 상사. 겉으로 깨끗한 곳이 더 위험합니다. 할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부대장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부대장. 전담팀 환영합니다. 저희 부대엔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점검도 최소화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할인은 웃는 눈빛 뒤에 깔린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시선이 팀원보다도 할인의 군복과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여군 생활관을 점검하던 중 할인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생활관 한쪽 벽면이 유독 두꺼웠고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작은 문이 있었다. 할인. 여기 문 뒤엔 뭐가 있습니까? 담당 부사관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부사관. 창고인데 지금은 사용 안 합니다. 열쇠를 요구했지만 부사관은 분실했다고 둘러댔다. 할인은 즉시 전 상사에게 무전했다. 할인. 잠금 장치 해제 바로 진행하세요. 전 상사는 몇 초 만에 자물쇠를 열어젖혔다. 문이 열리자 좁은 공간 안에 침대, 소형 냉장고, CCTV 없는 구역이 나왔다. 바닥엔 버려진 여성 군복과 민간 옷가지가 널려 있었다. 박하진 중위는 표정을 굳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점검 사실이 퍼지자 부대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부대장. 이건 오해입니다. 예전에 쓰던 휴게실일 뿐. 할인. 휴게실에 CCTV가 없고 여군 물품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할인의 단호한 말에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저녁 한 여군 하사가 할인을 찾아왔다. 문 밖을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군 하사. 저 문 저도 불려간 적 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동안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전담팀은 즉시 방을 봉인하고 안에 있던 모든 물품과 지문, DNA를 확보했다. 부대장은 항의했지만 할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할인. 이제 이 방은 우리 증거실입니다. 차량으로 복귀하며 전 상사가 중얼거렸다. 전 상사. 이런 데가 모범 부대면 진짜 문제 있는 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할인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할인.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본부로 돌아가면 이번 조사 결과는 바로 사령관과 국방부로 전달될 것이다. 하지만 할인은 알았다. 다음 부대는 이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진실을 숨기고 있을 거라는 걸. 세 번째 점검 대상은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부대였다. 할인이 브리핑을 시작하자 전 상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전 상사. 여긴 윗선이 단단히 잡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5년간 내부 점검이 한 번도 없었죠. 할인은 서류를 덮으며 짧게 대답했다. 할인.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이겠군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병들이 팀원들의 차량을 유난히 오래 검사했다.
심지어 카메라와 장비 목록까지 세세하게 적어갔다. 박하진 중위. 이건 점검이 아니라 감시네요. 부대장은 점검 시작 전 굳이 환영 오찬을 준비했다. 길게 늘어진 식사 자리에서 그는 은근슬쩍 말했다. 부대장, 우리 부대는 사령부와 각별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는 서로 만들지 맙시다. 하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쳤다. 하린, 저희 임무는 오해를 풀러온 게 아니라 사실을 찾으러 온 겁니다. 여군 생활관 문 앞에서 한 부사관이 길을 막았다. 부사관, 지금은 점검이 어렵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린은 단호히 말했다. 하린, 준비할 시간은 증거를 없앨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열어주세요. 생활관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옷장엔 옷이 몇 벌뿐이고 책상 서랍은 텅 비어 있었다. 박중희가 귓속말로 말했다. 박중희, 이건 미리 치운 겁니다. 생활관이 아니라 전시관 수준이에요. 책상 밑을 확인하던 전 상사가 조그만 쪽지를 주워냈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문 옆 군수창고 3번 칸. 밤이 되자 하린과 팀원들은 메모에 적힌 군수창고로 향했다. 열쇠가 잠겨 있었지만 전 상사가 무음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문이 열리자 좁은 공간 안에 여성 군인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과 사진들이 빼곡히 있었다. 파일 속 기록에는 누가 언제 불려갔는지, 심지어 누가 입을 막았는지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박중희,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한 겁니다. 하린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창고를 나오자 이미 헌병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헌병장, 여긴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자료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하린은 차분하게 말했다. 하린, 우린 국방부 직속 전담팀입니다. 방해는 곧 명령 불복종입니다. 헌병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결국 자료는 안전하게 확보됐고 하린은 본부로 돌아가기 전 무전기를 들어 올렸다. 하린, 김영훈 사령관님 3번째 부대 점검 종료. 조직적 은폐 정황 다수 확인했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낮고 굳게 울렸다. 사령관, 다음 부대는 더 조심해라. 그곳은 윗선이 아주 높다. 3번째 부대 점검 보고서를 올린 지 하루 만에 본부에서 긴급 호출이 걸려왔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았다. 사령관, 다음 부대 거긴 조심해야 한다. 부대장과 사단장이 사돈지간이고 장인어른이 합참 핵심 요직에 있다. 전 상사가 속삭이듯 말했다. 전 상사, 즉 잘못 건드리면 전쟁 난다는 얘기군요. 하린은 잠시 침묵하다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대에 도착하기 전 군 전용 라디오망에서 이상한 교신이 들려왔다. 외부 점검팀 접근 중 준비하라. 박중희, 우린 비공개로 움직였는데 누가 이미 흘린 겁니다. 정문 앞에서 부대장이 직접 나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미묘하게 날이 서 있었다. 부대장, 점검은 환영합니다만 불필요한 오해는 만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린은 악수를 받으며 피식 웃었다. 하린, 오해를 만드는 건 저희가 아니라 숨기는 쪽입니다. 여군 생활관 점검 중 부대장이 대표 병사를 데려왔다. 곱게 머리를 묶고 말투도 정제된 병사였다. 대표 병사, 저희 부대는 늘 안전하고 불미스러운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거리지 않는 걸 놓치지 않았다. 휴게실 뒤쪽 청소도구 앞 옆에 하린은 낡은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사진첩 속엔 생활관 내부 사진과 함께 날짜별로 이름 목록이 저장돼 있었다. 박중희, 이건 호출 명단 같아요. 날짜와 이름 옆엔 시간 그리고 비동 지하실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하린은 바로 전 상사에게 무전했다. 하린, 비동 지하실 출입 통제 해제. 철문을 열자 안에는 방음 처리된 작은 방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군용 카메라, 녹음 장비, 그리고 봉투에 담긴 현금이 놓여 있었다. 전 상사가 낮게 말했다. 전 상사,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네요. 윗선이 관리하는 거래입니다. 그 순간 헌병대장이 뛰어들어왔다. 헌병대장. 여긴 허가받지 않은 구역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죠. 하린은 군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하린. 우린 국방부 직속 특별조사단입니다. 명령 불복종은 본인 경력의 끝입니다. 헌병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모든 장비와 기록을 압수해 전용 박스에 담았다. 부대장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하린은 냉정하게 돌아섰다. 하린. 윗선이 크면 클수록 낙하 속도는 더 빠릅니다. 차량에 올라탄 하린은 다음 부대 정보를 열람했다. 거긴 이번 사건의 중심골이었다. 심지어 그 부대는 사령관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한 곳이었다. 전날 밤 사령관이 하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묵직한 무게가 있었다. 사령관. 하린 중위 다음 부대는 나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 그곳엔 합참과 국방부 인맥이 다 걸려 있어. 하린. 그래서 더 가야 합니다. 전담팀 차량이 부대 OKM 전방에 진입하자 도로 옆에서 군용 오토바이가 따라붙었다. 2명의 병사가 아무 말 없이 차량을 뒤쫓았다. 박중희. 우리 움직임 이미 실시간 보고 중이네요. 전 상사는 핸들을 잡은 채 낮게 웃었다. 전 상사.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면 호랑이 눈도 마주쳐야죠. 정문에 도착하니 부대장이 직접 나왔다. 다른 부대와 달리 그는 군기와 권위로 무장한 표정이었다. 부대장. 점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부대에선 절차를 제가 정합니다. 하린은 차분히 군증을 내밀었다. 하린. 절차는 국방부 규정에 따릅니다.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요. 생활관 점검 중 하린은 벽 한쪽의 전기 배선을 유심히 살폈다. 그 끝이 천장 위 가림판 너머로 이어져 있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니 거기엔 몰래 설치된 소형 카메라가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그 전송선이 부대장실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었다. 하린은 즉시 부대장을 불렀다. 하린. 이 카메라 부대장실로 연결돼 있던데 설명하시죠. 부대장 비웃으며. 보안 점검용이요. 여군들이 허술해서 말이지. 하린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하린. 보안 점검이라면서 녹화본은 왜 개인 금고에 있죠? 전담팀은 군 규정 45조 2항 현장 압수권에 따라 부대장실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개의 USB와 외장하드가 있었다. 박중희가 파일을 재생하자 화면 속엔 생활관, 샤워실, 심지어 탈의실 장면까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파일명에 보고라는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엔 상급 지휘부의 이름과 날짜가 정리돼 있었다. 즉,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였다. 전 상사가 이를 보고 중얼거렸다. 전 상사. 윗선까지 다 묶여 있네요. 이거 터뜨리면 군 전체가 흔들립니다. 압수 작업을 시작하자 부대 전 지역에 훈련 경계령이 발령됐다. 정문과 후문이 모두 막히고 헌병들이 차량 주변을 둘러쌌다. 부대장은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부대장. 지금 나가면 조용히 끝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군 생활도 끝이야. 하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USB 박스를 꽉 쥐었다. 하린. 그 끝이 제 군 생활이라면 기꺼이 여기서 끝내죠. 전 상사는 무전을 날렸다. 전 상사. 본부 이곳 즉시 봉쇄 해제 요청. 필요하면 항공 지원 투입하라. 하린은 창밖을 보며 느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군 내부의 거대한 권력 전쟁이 될 거라는 걸. 부대장은 헌병들에게 무전 지시를 내렸다. 부대장. 점검팀 차량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필요한 경우 군영법 60조 군 시설 무단 반출 적용. 정문, 후문 그리고 모든 외곽길이 군용 트럭으로 막혔다. 하린은 차량 안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압수한 USB와 하드에 담긴 영상은 군 내부 고위직의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 이걸 부대 밖으로 빼내야 한다. 박중희. 지금 서버에 복사해 보내면
그쪽 회선 부대에서 다 감시 중입니다. 전 상사. 그럼 직접 나가야지. 우린 흔적을 지우면서 움직이는 거야. 하린은 부대장에게 공식 서류를 내밀었다. 할인. 생활관 전기 점검 자료를 본부에 보내야 합니다. 30분만 전송 허가 바랍니다. 부대장은 의심했지만 전기 점검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없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박중희는 전송 파일 안에 USB 데이터 일부를 암호화해 숨겼다. 전송 15분 만에 서버가 갑자기 끊겼다. 누군가 회선을 차단한 것이다. 그 순간 부대장이 다시 들어왔다. 부대장, 전송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절차를 거쳐야 하네. 할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할인, 네,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밤이 되자 전 상사가 부대 구내식당 뒤편으로 이동했다. 거기엔 주방 보급 차량이 있었다. 운전병은 전 상사의 옛 제자였다. 운전병. 선배님 2차로 내일 새벽 보급 나갑니다. 전 상사. 좋아. 그 안에 이 박스 하나만 실어. 박스 안에는 하드와 USB 그리고 할인의 친필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다음 날 새벽 보급 차량이 정문을 나서려는데 헌병대장이 직접 나와 차량을 수색했다. 곧 박스가 발견됐다. 헌병대장. 이건 뭐지? 보급 물품 목록에 없는 건데. 순간 운전병이 태연하게 말했다. 운전병. 주방장님이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헌병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대로 돌려줬다. 그날 오후 본부 상황실에 도착한 박스가 사령관 책상 위에 올려졌다. 영상과 자료를 확인한 사령관의 얼굴은 굳어졌다. 사령관. 이건 우리가 생각한 수준이 아니군. 부대장은 증거가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할인을 압박했다. 부대장. 당신 오늘 안에 나가라. 여기선 더 이상 할 일 없어. 할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할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낼 권한은 저한테 있죠. 본부 상황실. 사령관은 할인이 보낸 증거 영상을 반복 재생했다. 그 안엔 부대장, 헌병대장, 그리고 그 위 윗선까지 얽힌 불법 거래와 여군 대상 가혹행위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령관. 저놈들 부대체로 갈아엎어야 한다. 참모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참모. 정식 절차 밟으면 몇 주는 걸립니다.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사령관. 그래서 오늘 밤 직접 간다. 봉쇄된 부대 안 할인은 일부러 점검을 질질 끌며 시간을 벌었다. 부대장은 그녀를 지켜보며 비웃었다. 부대장. 아직도 남을 구할 수 있다고 믿나 보지. 할인. 구하는 게 아니라 끝을 보는 겁니다. 그 말에 부대장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밤 11시 부대 외곽은 유난히 조용했다. 하지만 할인은 알았다. 이 정적은 곧 폭풍이 몰려올 전조라는 것을. 멀리서 둥둥둥둥. 저음의 진동이 땅을 울렸다. 어둠을 가르며 군용 수송 헬기 2대가 나타났다. 그중 한 대의 문이 열리자 해병 특수대대 병력들이 줄줄이 강화했다. 부대 정문, 후문, 그리고 경비 초소가 단 3분 만에 제압됐다. 마지막으로 착륙한 헬기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사령관. 전 장병, 지금부터 이 부대는 해병대 직속 통제하에 들어간다. 부대장은 경악했다. 부대장. 이건 불법입니다. 제 부대는. 사령관. 입 다물어. 내 부대가 아니라 국가의 부대다. 특수대대는 곧장 창고, 지하실, 사무실을 수색했다. 잠금 장치가 부서지고 서류함이 열릴 때마다 숨겨진 장부와 하드가 쏟아져 나왔다. 박중희가 뛰어와 보고했다. 박중희. 이거 인사이동 명단입니다. 부대 내 피해자들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출시킨 기록이 있어요. 사령관이 부대장 앞에 서서 말했다. 사령관. 군인 자격 박탈. 지금 이 자리에서 구속한다. 헌병들이 부대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 순간 할인과 눈이 마주쳤다. 부대장.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할인. 이건 승패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새벽 3시 봉쇄가 풀렸다. 부대 정문이 열리고 군 트럭들이 빠져나갔다. 할인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유난히 선명했다. 새벽 작전 보고가 끝나고 사령관은 즉시 중앙수사단 CID에 전건을 이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령관. 이번 건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다. 인사, 보급, 심지어 군수 계약까지 얽혀 있다. 군 전체를 뒤집을 각오로 가야 한다. 참모들의 얼굴이 굳었다. 군 내부 부패 구조가 드러나면 수많은 고위직이 날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틀 후 검은 제복에 붉은 팔환장을 찬 중앙수사단 요원들이 부대에 도착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동작은 기계적이었다. 할인은 그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군. 부대장은 구속된 채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 앉은 CID 수사관이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놨다. 수사관. 당신 이 서명 맞죠? 서류에는 불법 전출 지시서와 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부대장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부대장. 그건 부대 운영상 필요했던 조치다. 수사관. 필요했던 조치가 아니라 범죄였던 조치입니다. CID는 부대 전역에 임시 조사실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았다. 처음엔 두려워하던 여군 병사들이 할인이 동석하자 하나둘 입을 열었다. 피해 병사 A. 훈련 중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팔이 부러져도 병원 대신 의무실에서 대충 처치했고, 피해 병사 B. 저녁마다 창고로 불러냈어요. 기록은 남기지 말라고.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엔 결의가 있었다. 수사팀은 부대 내 사건이 다른 지역 부대 심지어 상부 인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박중희가 할인에게 말했다. 박중희. 이거 단순히 이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패턴입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 그렇다면 부패 사슬을 끊어야죠. 하지만 수사가 확산되자 군 고위층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익명장성 통화. 이 정도에서 덮어. 더 가면 우리 모두 위험해. CID 지휘관은 단호했다. CID 지휘관. 덮을 거였으면 처음부터 봉쇄작전 안 했다. 어느 날 군 내부 문건 일부가 익명의 제보자로 인해 언론에 유출됐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군 내부 성범죄 부패 카르텔이었다. 부대 외부에서 시위가 시작됐고 국방부 장관까지 국회에 불려나갔다. 할인은 본부 상황실에서 사령관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사령관. 이번 수사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 내 신변부터 챙겨야 한다. 할인. 전 이미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사령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군 전용 통신기 하나를 내밀었다. 사령관. 이걸로만 연락해.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 서울 모처의 한 고급 장교 클럽. 징계 위기에 몰린 몇몇 장성들이 모였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위스키 잔만 발그락거렸다. 중장 A. 이번 건 누군가 작정하고 판 깔아놓은 거야. 부대장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노리고 있어. 소장 B. 그 우리에 당신이 포함되는 이유는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곧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졌다. 그들은 할인을 사건의 공작자로 몰아 군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웠다.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할인이 언론에 자료를 유출했다는 가짜 문건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문건은 바로 CID 지휘관 손에 들어갔다. CID 지휘관. 이건 조작이다. 문서 메타데이터부터 가짜야. 중앙수사단은 역으로 함정을 팠다. 고위장성 몇 명의 통신망에 할인이 곧 체포된다는 가짜 정보를 흘렸다. 그 결과 그들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그 장면이 그대로 녹화됐다. 사령관이 할인을 불렀다. 사령관. 곧 내 이름이 언론에 나올 거다. 내부 배신자 군 기밀 유출자로. 할인.
그럼 그게 거짓이라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겠군요. 사령관은 묵묵히 그녀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며칠 뒤 국방부 청사 앞 중앙수사단 차량에서 수갑을 찬 소장이 내려왔다. 언론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 성범죄와 보급비리 혐의 맞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량에 태워졌다. 고위직 체포 소식은 곧 군 내부로 퍼졌다. 일부 장교들은 서둘러 증거를 폐기하거나 인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CID는 24시간 내내 군사 네트워크를 감시했고 외부 계좌까지 추적하고 있었다. 하리는 피해자이자 증인 그리고 이번 작전의 실질적 열쇠였다. CID는 그녀를 불러 윗선과 연결된 정황을 세세히 물었다. CID 수사관. 당시 창고로 불렀던 교관, 보고 책에는 누구까지 올라갔습니까? 할인. 중령까지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뒤엔 그녀의 말이 멈췄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CID 수사관. 그 뒤는 우리가 찾아내죠. 특수대대가 회수한 하드디스크 중 하나에서 윗선 지시 음성이 발견됐다. 목소리의 주인은 현역 중장. 녹음 파일. 창고 건은 조용히 처리해. 문제 생기면 그에 전출시키면 돼. 이 파일은 곧 국방부 장관 책상 위로 올라갔다.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관. 군은 어떤 성범죄, 부패, 가혹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 언론은 군 사상 최대 내부 수사라며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하리는 알았다. 이제 진짜 위험은 시작됐다는 것을. 몰락해가는 이들이 반격을 준비할 것이었으니까. 그녀는 창밖으로 꺼져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할인. 끝까지 버틴다. 비가 올 듯한 새벽 공기. 국방부 군사법원 정문 앞에 검은 승합차들이 줄지어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수의로 갈아입은 고위 장교들이 하나씩 내렸다. 중장, 소장, 준장 계급장은 떼어졌지만 군기가 몸에 밴 걸음걸이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오늘만큼은 피고인의 발걸음이었다. 헌병대장. 피고인 중장, 신분 확인 후 대기실로 이동. 고개를 젖히던 중장의 눈빛 속에 그가 평생 붙잡아온 권력이 바람 빠지듯 꺼져갔다. 같은 시각 중앙수사단 CID 지휘통제실. 지휘관은 묵직한 목소리로 마지막 작전 브리핑을 마쳤다. CID 지휘관. 오늘 체포압수소환 2차 투입 대상 38명. 외부 공범 7명 동시 구인장 집행. 각 조는 교체 없이 끝까지 간다. 누구도 예외 없다 기억하라. 벽면 스크린엔 각 부대 기관 실시간 화면이 격자로 떠 있었다. 전담팀의 차량 위치, 헬기 대기고도, 법원 출입 동선까지 초 단위로 흐르고 있었다. 하리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고른다. 그녀의 옆엔 박하진 중위와 전태수 상사가 섰다. 둘 모두 군화를 더 조여맨 듯 오늘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군사법원 1심 대법정. 피고석 첫 줄에 앉은 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피고 소장. 조직을 지키려다 어쩔 수 없이. 군검사. 조직을 지킨 게 아니라 당신 자리를 지킨 겁니다. 피해자 명단을 전출 리스트로 바꿔 제출한 이유부터 대답하십시오. 법정 스크린엔 전출 사유 개인 적응 문제라는 문구가 연속해서 떴다. 그리고 그 옆엔 CID가 복원한 원본 신고 가능성 높음 관찰 대상 2 겹쳐졌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그 시각 한 외곽부대 기록 보관소. CID 수사관 둘이 조용히 고정창고 자물쇠를 잘랐다. 먼지 냄새 속에서 찾아낸 건 낡은 박스.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교육평가 폐기 예정. 그러나 박스 안쪽 파일 탭엔 다른 이름이 붙어 있었다. 특별관리 접촉 기록. 전 상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전 상사. 이제 끼워 맞출 조각이 남지 않았네요. 판이 완성됐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합참 브리핑룸. 국방부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자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대변인.
군사법원 중앙수사단 감사실 합동으로 오늘 오전까지 총 57명 직무배제 보직해임. 구속 12명, 불구속 19명, 내사 전환 26명. 외부 공범 방산업체 관계자 3명, 법률자문 1명, 전직 참모 1명. 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속보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포털 상단의 헤드라인이 바뀌었고 군 가족 커뮤니티에서 환호와 울분이 교차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제야 시작이라고. 점심 무렵 할인의 보안폰 사령관이 건넨 전용기이 진동했다. 익명 문자 한 줄. 문자. 너도 안전하지 않아. 그 순간 조사실 복도가 소란스러워졌다. 할인을 겨냥한 음해성 내부 문건이 일부 언론에 흘러들었다는 보고였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내부 유출 배후 간부 아닌 훈련병? 박하진 중위가 허공을 짚듯 말했다. 박중위. 메타데이터부터 가짜예요. 발송 서버가 사설이네요. 할인. 팩트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죠. 기록으로. 그녀는 3개월간의 녹취 CCTV 원본 감사 로그 포렌식 리포트가 차곡차곡 묶인 타임라인 패킷을 내밀었다. 모든 파일엔 해시값과 보관자 서명이 정확히 찍혀 있었다. 조작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오후 2시. 국방장관 직인이 찍힌 파면해임 통보서가 동시에 전송됐다. 사령부, 군수사, 각급 부대 지휘통제실 프린터가 쉬지 않고 돌아갔다. 용지 위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반복되었다.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시켰다. 서류를 받아든 이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체념했고 어떤 이는 던져버렸고 어떤 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종이는 하얗게 조용히 떨어졌다.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사령관은 서류철을 끝까지 확인한 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얹었다. 사령관. 이제 현장으로 돌아간다. 제도는 서명으로 바꾸고 현실은 발로 바꾼다. 그는 전담팀 호출 버튼을 눌렀다. 할인에게 맡길 현장 조치 10개 항이 스크린에 떴다. 여군 생활관 CCTV 사각지대 전수 점검 및 외부 감시 불가 각도 규정 신설. 샤워 탈의 구역 비노출 설계 매뉴얼 즉시 적용. 사적 호출 금지 위반 시 즉시 직무정지. 피해자 전속 상담 법률 동행제도 도입. 지휘관 평가에 인권안전 지표 40% 반영. 비밀신고 채널 암호키 -애시로 3중 보호. 교관 선발 시 성인 직권형 남용 리스크 평가 의무화. 내부 고발자 익명 보장 인사 보호. 전부대 야간 호출 금지 시간 설정. 외부 민관 합동 감시위원회 상시 상주. 사령관. 규정은 칼이고 내 존재는 깃발이다.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진다. 버틸 수 있겠나? 할인. 네. 버팁니다. 바로 그때 중앙수사단의 비상벨이 울렸다. 수사관 한 명이 뛰어들어왔다. 수사관. 상부 라인 잔존 세력이 자료 서버에 원격 접속 시도. 파기 명령 로그 확인. 박하진 중위가 노트북을 열고 손을 날렸다. 박중위. 차단. 백업 서버로 페일오버. 해시 재검증 들어갑니다. 화면에 초록 체크가 연달아 켜졌다. 자료는 살아있었다. 오후 5시 반. 13부에서 만났던 그 대표 병사가 조사실로 들어섰다. 오늘의 그녀는 다른 얼굴이었다. 눈동자의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대표 병사. 그날도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말하면 군 생활 끝난다고 했죠. 그런데 누군가 먼저 말했더군요. 그래서 저도 말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지휘라인의 명령 체계를 정확하게 가리켰다.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압박했는지. 흔들림 없는 타이핑 소리만 조사실을 채웠다. 해가 기울 무렵 국방부 해병대 CID 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3개의 문장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 창고 호출사적 접촉 야간 개별 지시 전면 금지. 피해자 보호 가해자 분리 원칙 즉시 적용. 지휘 책임 실명제 도입 사건 발생 시 최종 서명자 공개. 기자. 이번에 또 덮이는 일 없습니까? CID 지휘관. 덮을 서류는 없습니다. 오늘로 없앤다. 밤 9시 군 교도소 입구.
차례차례 들어오는 호송차들의 테일램프가 붉은 줄을 잃었다. 첫날 체포된 이들부터 오늘 구속된 이들까지 계급의 탑은 조용히 무너졌다. 부대 안 한 병사의 독백이 바람에 섞여 흘렀다. 이병. 군인은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강함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강함. 뜬 보고를 마친 뒤 하리는 야외 훈련장 관측대에 홀로 섰다. 검푸른 하늘, 멀리 바다 그리고 바람. 그녀는 군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폈다. 7부에서 적었던 문장 아래 한 줄을 덧댔다. 군복의 무게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다. 전하진동. 사령관이었다. 사령관. 잘했다. 하지만 마지막이 남았다. 내일 아침 600 최종 작전 브리핑이다. 이름은 적색 경계. 하리는 짧게 그러나 깊게 대답했다. 할인. 복명. 그 밤 신병교육대의 스피커에 낮은 음악이 흘렀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은 음악. 병영식당의 아르바이트 병사가 틀었을지도 모른다. 여군 생활관 창엔 작은 불빛들이 켜졌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편지를 썼다. 어느 방에선 작은 웃음이 났다. 오랜만의 웃음. 몰락의 행진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버티는 사람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부대는 이미 깨어 있었다. 중앙수사단 CID 전담팀, 군검찰, 군사경찰, 그리고 해병대 특임대까지 한꺼번에 모여있는 모습은 작전보다 전쟁 준비에 가까웠다. 하리는 방탄조끼 위에 전술조끼를 매만졌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 울렸다. 사령관. 적색 경계 발령. 전 부대 통제권 작전본부로 이양한다. 작전명 적색 경계. 잔존 세력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증거를 확보한 뒤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600 정각 부대 정문이 완전히 닫혔다. 통신 차단 장비가 가동되며 모든 외부 전송망이 끊겼다. 헬기 2대가 저고도로 선회하며 혹시 모를 도주를 막았다. 정문 후 문화물 출입구에 각각 특임대 1개 팀이 배치됐다. 서류 파기와 장비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전 구역 이동 통제가 걸렸다. 전태수 상사. 이제 쥐 한 마리도 못 나갑니다. 봉쇄 직후 본관 3층에서 서버룸 접근 시도가 포착됐다. 박하진 중위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박중위. 위치 고정. 3층 동측 복도 목표 2명. 파기 명령 로그가 방금 올라왔습니다. 할인과 특임대 2명이 신속하게 이동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2명의 간부가 서류 파쇄기에 두툼한 파일을 밀어넣고 있었다. 할인. 그 손 떼십시오. 이건 군사재판 증거물입니다. 그들의 손목에 즉시 수갑이 채워졌다. 900 임시조사본부. 전날까지만 해도 침묵하던 몇몇 중간급 간부들이 줄줄이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봉쇄 작전과 체포 명령이 실제로 집행되는 걸 본 순간 침묵의 카르텔이 무너진 것이다. 중령 피의자. 전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명단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명단엔 2년간 피해자들이 부대별로 어떻게 흩어졌는지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칸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재배치 완료.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100 피해자 보호 전담실. 하리는 각 부대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 14명을 한 명씩 호출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할인을 보자 조금씩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할인. 이제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술하실 수 있도록 보호 명령이 발동됩니다. 오늘부로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 있는 일은 없습니다. 보호팀이 피해자들을 안전한 숙소로 이송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령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1시 합참 브리핑룸. 국방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나란히 섰다. 국방장관. 군 내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와 인권 침해를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군 인권독립감사단을 설치합니다. 사령관. 해병대는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적색 경계였습니다. 오늘 그 경계를 넘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방송으로 이 장면이 송출되자 수많은 시청자들이 휴대폰을 붙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오후 4시 40분 외곽농가. 이번 사건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예비역 장군이 은신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다. 특임대와 할인이 함께 현장으로 이동했다. 문이 열리고 권총을 든 경비가 제압됐다. 할인. 군사법원 영장입니다. 귀하는 오늘부로 체포됩니다. 예비역 장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20부작 전체를 관통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사건 종료 후 할인은 사령관과 함께 재발 방지 종합 규정을 최종 서명했다. 사적 호출 전면 금지 조항 신설, 피해자 보호 숙소 상시 운영, 지휘 책임 실명제 전 부대 확대, 내부 고발자 절대 보장 규정 법제화, CCTV 사각지대 최소화 설계 기준 도입, 외부 민간 인권감시단 상주제도, 성인지 감수성 의무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사령관. 우린 이제 변명 대신 절차로 말합니다. 며칠 뒤 할인은 부대 인근 바닷가에 섰다. 사건 초기에 만났던 한 피해자가 다가와 말했다. 피해자. 이제 저도 군복을 자랑스럽게 입을 수 있을까요? 할인. 그건 우리가 지켜나갈 몫이죠.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할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긴 싸움이 끝났음을, 그러나 다음 싸움이 시작됨을 느꼈다.